예, 이 시간에는 GMP, 건강기능식품의 우수 제조 기준, 정식으로는 우수란 말을 앞에 붙여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기능식품의 우수 제조 기준, 이 기준을 법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를 하겠죠. 그 법조항은 제22조 1항입니다. 제22조에 이와 같이 적혀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자는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및 품질 관리를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 법에서는 좀 더 긴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이걸 우리가 줄여서 품질관리 기준이란 말에 그 뒷부분을 빼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준수하여야 한다. 과거의 법은 이것이 의무사항은 아니었습니다. 권장사항이었는데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모든 건강기능식품은 바로 이 GMP 규정에 의해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기능식품 제품의 라벨링을 보시면은 표시를 된 우리 외포장 박스 부분에 표시사항 중에 GMP라는 인증마크를 이와 같은 인증마크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식약처장은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 평가해야 된다라고 법에서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는 어디서 하는지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입니다. 시군의 위생과가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합니다. 일반 식품과 다른 부분인 거죠.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의 조사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이 총리령이라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의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는데요. 법이 있고 시행령, 시행규칙 3단계로 있죠. 이 중에서 총리령이라고 하면은 맨 마지막 시행규칙을 얘기합니다. 반면에 대통령령이라고 하면 뭐가 될까요? 그때는 시행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행규칙에 세부적인 사항들이 적혀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 제가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다룰 내용들은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보다는 상세한 시행 지침, 가이드라인을 규정하고 있는 식약처의 고시, 바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이라는 고시를 갖고 학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영어로 GMP라고 했는데 그 GMP는 뭐의 약자냐면은 첫 번째, 굿, 우수라는 말이겠죠? manufacturing, 자, 제조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practice, 자, 이때 practice란 말은 우리말로 번역할 때 어떤 기준, 다른 말로는 가이드라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준으로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하기 때문에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 적혀 있는 그대로 품질이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데 필요로 한 요건들을 설정한 기준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고요.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한다면은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가 우수한 품질이 보장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준수해야 할 구조 설비 부분. 자, 구조 설비 부분이니까 앞서 우리가 다룬 바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설비 기준, 시설 기준, 시설 기준이죠. 그 시설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과 함께 제조 관리 및 품질 관리 등에 관한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제조를 어떻게 할 거냐와 또 그 제조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수한 품질의 제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다루는 것이죠. 이 안엔 당연히 위생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썹에서 다루는 식약처의 우리 해썹 고시와 유사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 GMP라는 것은 해썹이랑은 정말 많이 유사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춘지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춘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품질 관리의 품질 경영 시스템이 ISO 9001이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국제 규격입니다. 그리고 그와 유사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우선 ISO 9001의 해썹의 요소, 즉 식품위생의 식품 안전 경영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ISO 22000이 있고요. 또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GMP가 있고 해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사 개념들이에요. ISO 9001, ISO 22000, 해썹, GMP. 좀 더 확장하면요, 유기가공 인증 등의 식품 관련된 인증은 유사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하나의 인증 시스템을 잘 이해하면은 나머지 인증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도 여러분들이 해썹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다면은 GMP에 대한 개념으로 확장하는 거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럼 GMP의 목적은 뭐냐 이거예요. 해썹의 목적과 유사하면서도 약간 특색 있게 구성해 놓은 목표가 있습니다. 3대 목표라고 부르죠. 첫 번째는 인위적 과오의 최소화. 자, 우리가 실수를 통해서 제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A, B, C, D, E 원료가 있는데 그 A, B, C, D 원료를 계량해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계량 과정에 실수를 할 수 있죠. 원래는 10.2%를 쓰기로 되어 있는데 저울을 핸들링 하면서 작업자가 실수를 해갖고 10.2가 아니라 12.2가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순간의 착각으로 실수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또 하나는 실제로 양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넣어야 할 것들을 못 넣거나 또 넣지 말아야 할 원료를 우발적으로 라벨링을 잘못했거나 아니면은 유관식별을 잘못해갖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왕왕 있을 수 있는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킨다는 게 GMP의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제품의 미생물로 인한 오염들, 교차 오염을 방지한다는 개념입니다. 자, 일반 식품에서의 해썹과 이 부분은 또 동일한 것이죠. 이 부분은 이런 것이죠. 우리가 어떤 원료로부터 전이 되는 그리고 원료가 배합되는 과정에서 기계 설비로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오염된 기계 설비가 다시 새로운 원료가 들어왔을 때 그 오염을 또 전이시켜주는 그래서 우리가 교차 오염, 우리가 영어로 크로스 컨태미네이션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 시켜보자라는 것이 바로 GMP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또 우리가 손 세정을 철저하게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즉 크로스 컨태미네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듯이 제조 공장 안에서도 이와 같이 여러 방식으로 교차 오염을 방지하는 그런 개념 설계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고도의 품질 보장 체제의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만드는 이 제품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QC 수준이 아니라 QA, Quality Assurance, 품질 보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GMP를 통해서 구현해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GMP 관련된 몇 가지 용어들을 정의해 보겠고요. 이 용어 정의는 품질 관리의 용어 정의와 동일하고 또 해썹이나 다른 어떤 인증 시스템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는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개념은 아니라서 짧게 살펴보겠습니다. 제조 단위 또는 우리가 로트라고 하죠. 로트. 예. 자,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것이죠. 한 번에 생산되는 그 분량 안에서 동일한 품질이 나올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한 제조 공정에서 만들어진, 그래서 균질성을 갖도록 제조하여 포장을 제외한, 그래서 더 이상은 제조되지 아니하는 그 시점의 분량을 얘기합니다. 자, 포장 과정은 실제로 제품에 어떤 품질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배합비, 즉 배합 공정에서의 배합비가 크게 다른 큰 영향을 줄 거고요. 어떤 경우는 열 처리 공정 등등등의 제조 과정마다 품질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 있을 텐데 포장만큼은 조금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큰 탱크에서 액상으로 어떤 원료를 갖고 여러 원료를 갖고 배합해서 액상 제품을 만들어 왔다. 그래서 1톤짜리 탱크가 있다 그러면은 그 1톤짜리 탱크는 하나의 제조 번호가 부여될 겁니다. 이거 우리가 로트 넘버라고 부르는 거죠. 이것을 하루에 또 뭐 1시간, 2시간 안에 어떤 소비자용 제품에 적합한 포장 방식으로 포장이 된다면은 그거 역시 그 포장 단위가 똑같은 로트 번호, 제조 번호가 될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에 포장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같은 제조 번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예시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우리 건강기능식품에 하나의 예시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여기 보면은 위에가 제조 번호가 있고 밑에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제조 번호를 표시하는 방식을 회사 나름으로 정한 것이죠. 예, 이것은 뭐 국가에서 또 식약처에서 이렇게 제조 번호를 앞에 숫자의 의미는 뭘로 하고 두 번째는 뭘로 하고 세 번째는 뭘로 한다라는 걸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정해주지는 않습니다. 회사 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제조 번호를 붙였고요. 그리고 유통기한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자재라고 하면 어떤 걸 얘기할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모든 재료, 특별히 원자재, 원재료와 구분해서 사용되는 개념으로 용기나 표시 재료나 포장 재료를 우리가 자재라고 합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앞에다가 포장이란 말을 써주면 더 정확하겠죠. 포장 자재를 우리 GMP에서는 자재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청정구역이라는 말은 우리가 앞서 설비 기준, 시설 기준에서 다뤄봤던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제조 시 병원 미생물, 유해화학물질 등의 오염 및 부패, 변질을 방지할 수 있도록 공기 정화, 온습도를 조절하여 비오염 상태에서 제조 작업이 가능하도록 만든 곳. 이것이 바로 청정구역입니다. 자, 청정구역에 대비되는 개념은 일반구역이죠. 또 청정구역이라는 말은 우리 해썹의 청결구역과 거의 유사한 개념입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용어를 좀
다르게 썼어요. 해썹에서는 여기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런 청정조 등급을 우리가 GMP와 같게, 이 기준은 지금 GMP,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적용되는 GMP에서의 청정조 등급을 표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해썹은 이것처럼 이렇게 등급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품은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A나 1B 등급으로 관리를 하지 않고 보통 C등급, 다른 말로는 2등급, 미국의 개념으로는 우리가 100클래스냐, 10,000클래스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0만 클래스 수준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것이 청정조 등급을 표현하는 방식들이고요. 이 표현하는 방식의 표를 보시면은 작업을 안 하는 동안에 0.5 마이크로와 5 마이크로 사이즈의 입자가 몇 개가 있느냐를 기준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2등급, 다른 말로는 C등급, 그리고 10만 클래스 수준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2등급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우리 의약품 같은 경우 무균 제품이 아닌 경우에 만들어지는 과정에 필요로 하는 청정도 등급인데요. 우리 건강기능식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의약품과 다르게 식용, 경구 투여를 통해서 섭취를 합니다. 바로 뭐 주사제처럼 혈액을 통해서 주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의약품보다는 청정도 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제조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용어에서 다뤘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GMP의 용어는 여러분들이 해썹에서 다뤘던 그 용어입니다. 즉 위의 요소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그렇죠? 세 가지가 있죠. 생물학적, 화학적, 물리적 위의 요소를 얘기합니다. 위의 요소 분석이라면 그 위의 요소를 식품에 존재하는지, 또 원료와 공정 어느 부분에서 유리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위의 요소 분석 과정이라고 보겠습니다. 중요 관리점이라면 우리가 해썹에서 또 역시 동일하게 정의를 했어요. CCP라고 하였고, 우리가 앞에서 분석한 그 위의 요소를 예방하거나 제어하거나 또는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는 공정을 우리가 CCP라고 했죠. 주로 열 처리 공정이나 금속 검출 공정, 여과 공정 같은 것들이 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해썹의 용어 정의와 동일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부분이 GMP에서 크게 강조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GMP와 해썹이 약간 다른 측면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해썹의 요소들이 GMP에 강하게 들어와 있어서 실제로 해썹과 GMP가 뭐가 그렇게 다른지를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찬가지 해썹에 관한 용어들이죠. 한계 기준. 자, 우리가 열 처리 공정이라면 온도나 시간으로 잡겠죠. 그래서 위의 요소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기준치를 얘기합니다. 모니터링은 그 위의 요소가 아니죠. 그 중요 관리점에서의 어떤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즉 한계 기준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를 관찰하거나, 그죠? 측정하는 행위를 그래서 일치에 기록하거나 이런 행위를 우리가 모니터링이라고 합니다. 개선 조치는 모니터링 과정에서 중요 관리점의 한계 기준을 이탈했을 때 취해지는 조치를 얘기하는 것이죠. 검증은 우리가 이런 GMP 시스템 안에서 또 해썹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효성과 그 관리의 유효성과 그리고 실행 여부를 우리가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활동이라고 정의를 한 바 있습니다. 자, 참고가 될까 해서 제가 12절차, 해썹의 12절차 부분을 갖고 왔습니다. 이 12절차의 6번부터
12번까지를 우리가 7원칙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앞서 정의했던 유해 요소, 중요 관리점, 한계 기준, 모니터링, 개선 조치, 검증이 바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해썹의 7원칙의 요소와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해썹에서 우리가 해썹의 7원칙 12절차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그 앞서서 먼저 진행한다는 선행요건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선행요건 프로그램이 일반 식품 제조 가공업에서는 영위재냉 용보검해라는 제가 외우기 쉬운 말로 앞글자만 불러봤는데요. 이런 순서로 꼭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이런 항목을 갖고 식약처가 정해놓은 시설적이고 위생관리에 포인트를 둔 관리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로 선행요건이었는데요. 이 선행요건, 해썹의 선행요건이 또 마침 GMP의 하드웨어적인 기준, 요건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열의 순서만 다를 뿐이지 내용들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해썹을 우리가 공부할 때 이런 피라미드 구조의 구조도를 우리가 다룬 바 있습니다. 그 밑에 바탕이 되는 게 바로 GMP예요. 그 요소를 우리가 건강기능식품에 적용해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GMP라는 요소를 얼핏 보면은 하드웨어적인 거로만 볼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조 및 품질 관리 기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있는 거고 이 품질의 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교차 오염의 방지. 그죠? 오염물질의 혼입 이런 것들을 막는 거예요. 자, 따라서 이것을 우리가 위생관리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해썹에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 중에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즉 GMP 플러스 SSOP가 선행요건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여기서 선행요건 안에 GMP만 들어가 있다고 볼 것도 아니고 선행요건과 같은 요소가 결국은 GMP가 된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부 항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청정구역과 일반구역. 우리가 교차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우리가 앞서서 배운 바처럼 분리, 구분, 구획한다. 이런 얘기죠. 청정구역은 공조시설이 꼭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온습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공조를 통해서 온습도 관리를 하겠죠. 그리고 출입구와 창을 밀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외부로부터의 오염된 공기가 들어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와 같은 공장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천장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천장 안쪽에 들어가면 이와 같은 덕트 공사, 덕트를 통해서 공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작업장을 우리 구분구획하는 과정에서 사람과 식품이 이동되는 동선이 있습니다. 이 동선 과정에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있다면은 바로 배리어를 꼭 둬야 된다는 것이죠. 배리어라는 것은 처음에 사람이 들어가면서 출입하는 과정에 우리가 위생전시를 들어가기 전에 많이 볼 수 있는 우리 에어샤워 같은 경우가 배리어의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중간중간에 우리 제조 과정 실과 실 사이에 패스룸이나 패스박스를 둘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패스박스의 이미지 사진입니다. 그리고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문을 열고 다시 한 번 더 문이 들어가는 이중문 구조. 그래서 그 작은 방, 문이 두 개가 이어서 앞뒤로 있는 그 방을 우리가 전실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다 배리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이런 공간 구획상에 충분한 배리어 존을 두어서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식품에 전이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여러분들 배리어 1, 2, 3, 4 해서 청결구역과 일반구역, 우리가 청결구역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해썹의 자료인 것 같아요. 청정구역이란 말 안 쓰게 돼. 근데 청결구역 이꼴 청정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이 나갈 때도 제조 가공실에서 제품 창고로 나갈 때 어떤 배리어를 둘 거냐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 과정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바닥은 내수 처리해야 된다. 우리가 앞서 시설 기준에서 봤던 내용들이라서 관련 자료를 보는 걸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수와 청소가 용이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 덮개 부분이 쉽게 빼서 안에를 청소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바닥도 마찬가지인데요. 바닥도 이렇게 곡면 처리를 하죠.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죠. 먼지가 쌓이지 않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것을 실제로 시공한 현장 사진입니다. 그렇죠. 곡면 처리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조명은 220럭스. 그리고 특별히 선별과 검사 구역은 220 말고 하나의 수치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40럭스.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조명 장치는 우리가 일반적인 사무실의 조명 장치와 다르게 형광등이 쓰던 어떤 램프의 유리가 파손돼서 이물로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 장치가 있어야 됩니다. 환기시설은 앞서 우리가 시설 기준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하고요. 8번에 가시면은 방충방서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방충방서를 위한 것이죠. 보충등, 트랩, 그 다음에 우리가 벌레들이 얼마나 잡혔는지 이렇게 모니터링하는 과정, 그래서 기록하는 과정들을 놓고 있습니다. 화장실 봅시다. 화장실, 탈의실, 수세시설은 충분하게 위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작업실과 분리해야 된다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우리가 가정집에서도 방 안에 그냥 변기를 놓지는 않아요. 화장실 따로 구분하듯이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죠. 작업실과 분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화장실의 출입구에는 그리고 작업실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독 설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미생물을 배양하고 발효하는 작업장인 경우는 별도의 탈의실과 작업복을 갖춰야 된다는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기본이고요. 우리 앞서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또 외부로 통하는 환기시설한다. 자, 급기라는 얘기인가요? 백이란 말인가요? 백이죠. 화장실은 오염된 환경에 공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백이 되는 조건으로 관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분말이 흩어지는 작업장에서는 이와 같은 집진기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업장 내부에는 이와 같은 이동 경로를 표시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15번에 가시면은 폐기물과 폐수 처리 시설은 작업장과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해야 된다라는 개념이고요. 지하수인 경우는 역시 취수원에 대한 건 우리가 시설 기준에서 배웠던 내용이죠. 20m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치로 표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용수의 저장 시설은 인체 무해한 재질, 우리가 내수성 재질을 당연히 써야겠죠. 녹이 안 쓰는 그런 재질들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금 장치를 둬야 되겠죠. 자, 보관시설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관시설은 각각 구분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 우리가 앞서서 배웠던 내용이고요. 우리가 얘기했던 인위적 과오의 최소화, 즉 보관시설의 착오의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생적으로 또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떤 뜻일까요? 자, 위생적이라는 것은 그 안에 창고를 위생적으로 깨끗하게 잘 먼지 안 쌓이게 관리하고, 그리고 변질되지 않게 한다는 얘기는 온습도, 그 다음에 어떤 햇빛 같은 것에 의해서 또 파손에 의해서
포장재가 뜯어지거나 하는 거에 의해서 우리가 변질될 수 있는 부분들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이 깔끔하게 이와 같이 팔레트로 관리하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시설에 관한 부분 볼까요? 예, 제조시설은 청소하기가 용이해야 됩니다. 또 살균 소독이 용이해야겠죠? 예,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식품 공장에는 이와 같이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의 설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특히 접촉하는 그런 설비들은 특히 포장 설비 같은 경우 그렇겠죠? 이런 경우들은 당연히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로 반제품이 잘 보관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품질관리 시설입니다. 품질관리 시설이라면은 말 그대로 뭐 미생물을 분석하거나 이화학적인 분석을 하는 곳인데요. 특별히 품질관리실에 대한 기준으로 강하게 요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미생물 실험실인 경우는 일반 실험실과 구분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무균실 또는 무균적 조건, 무균적 조건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크림벤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균실인 경우에는 이게 방 전체가 무균적으로 관리되는 방이라면은 들어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베리어라고 했던 그 전실을 이와 같이 따로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이 열렸을 때 이 문이 닫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들어간 다음에 이 문이 닫히고 다시 이 문이 열리면서 들어가서 외부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최소화시켜줘야 된다는 것이 조건으로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의 우수 제조 기준, GMP의 시설적인 요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